안녕하세요. 베리드림 블루베리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사 또 가정에서 어떤 식물이 됐든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료라는 게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15가지에 18가지 종류가 있고요. 더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3가지. 질소, 인산, 가리, 즉 칼륨이라 하죠. 이 3가지를 3대 필수 비료라고 하는데, 비료를 구입을 할 때 어떤 비료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료 회사마다 비료의 이름일 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비료를 구입하실 때는 비료의 성분이 무엇인가, 이게 질소질 성분인가, 인산질 성분인가, 칼륨 성분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상호는 각각 자기 회사에 나름대로 상호가 있기 때문에 상호를 가지고 어떤 제품이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질소, 인산, 칼륨, 가리, 칼륨에 대해서는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는 가정에서 화초를 키우시던 농사에 업을 두고 하시던 그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하니까 아시고, 비료를 구입하실 때는 그냥 지금 어떤 비료 좋아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구입하실 때 비료의 성분을 보시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저는 지금 블루베리가 3가지 방법으로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시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중순에 수확이 끝난 농장, 그 농장에 수확 후 비료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즉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나 동물에 따지면 출산한 이후에 주는 미역국이라 할까요? 그런 정도로 수확을 하고 나서는 크게 중요치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봄이나 수확하기 전에는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수확을 해오고 나서는, 근데 사실은 나무도 무엇이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기보다는 출산한 이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산모나 나무가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모 관리를 할 건데요. 산모 관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7월 중순까지 해서 8월 말까지는 질소 성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소, 인산, 칼륨 중에 질소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된 비료가 좋습니다. 자기가 구입하시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 성분을 보고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블루베리를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아주 산성의 토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료의 이름은 블루민이고요. 5대5대5라고 나왔죠.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 비료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좋게 유기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되죠. 일반인들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보시면 이 비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료는 이 뒷면에 특징이 나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를 판매상이나 그냥 그 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보시면 자, 성분이 나오죠. 이것은 회사에서 보증하는 성분이거든요. 질소 성분 있죠. O, 인산 성분, O, 가리, O,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기물 함량이 35%나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5%라는 것은 질소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질소가 상당히 접합되어 있는 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오픈했을 때 이렇게 알맹이처럼 생겼죠. 이 비료를 안효성 비료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쉽게 말해 한번 비료를 주고 나면 이건 비가 오거나 물을 주거나 할 때 살살 녹으면서 약간씩 비료의 성분이 흙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비료 회사마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입한 이 회사의 이 비료를 주었을 때 주고 나서 한 달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비료는 3개월도 있고요. 1년도 있습니다. 한 번 주면 1년까지 지속되는. 그러나 1년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1년 동안 비료 성분은 가지만 너무 천천히 가겠지요. 그러면 비료의 나무나 어떤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조치가 그것은 좀 늦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 이걸 씁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노지에서 심는 방법과 화분 재배, 블루베리는 화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분에 저희는 화분이 70cm, 지름 70cm 화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이컵으로 화분 한 개당 한 개를 줍니다. 그러면 약 10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뿌리고 나면 한 달 정도 이 질소 성분이 이 나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수치가 되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과 같이 줘야 될 게 이게 농업용 유황입니다. 농업용 유황인데 이것 또한 회사마다 성분이 다 약간씩 틀립니다. 저는 농업용 유황인데 이 농업용 유황은 순도 99%짜리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렇게 적어졌죠. 이거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걸 알갱이로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한 나무당 이걸로 한 3분의 1 정도 주면 충분합니다. 화분 지름이 60에서 80cm까지. 그래가지고 이거와 이거를 그렇게 섞여서 한 나무에 줍니다. 물론 이건 매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블루베리는 3도 4에서 5까지 정도의 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비료를 통상적으로 한 2년이나 3년에 1회 정도 주면 되고요. 요거 같은 질소질의 성분은 봄이라 하면 막연하죠. 야간 온도를 기준으로 주간 온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야간 온도를 기준으로 최하 7도 이상, 가능하면 9도 이상이 아주 좋습니다. 주간 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그 낮의 온도가 20몇 도 가봤자 의미가 없고요. 야간 온도가 7도 이상은 최하 돼. 그때 이 질소질 성분을 주면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비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소 인상 칼리 말고도 칼슘, 마그네슘, 붕소, 황 아주 기타 등등 15가지에서 18가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료는 그 채취의 원료가 돌입니다. 돌에서 채취를 합니다. 돌에서 채취를 해서 가리도 만들고 인산도 만들고 칼슘도 만들고 마그네슘도 만들고 붕소도 만들고 그런데 질소는 유일하게 질소는 공기 중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 원료의 성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질 성분을 비료를 시비를 하고 나서 외부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으면 공기로 산화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한 컵을 줬다고 가정할 때 나무 한 주에 사람은 주고 갔는데 비가 예를 들어서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안 주고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비료 줬으니까 잘 크겠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무는 비료를 전혀 못 먹습니다. 이 비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영양 성분이. 질소질 비료는 주시고 나서 반드시 곧바로 물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비 오기 전날 퇴비도 치고 쟁기질하고 하시는 거 혹시라도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퇴비도 질소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흐린 날은 기압이 아래로 쉽게 말해서 눌러준 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공기중으로 질소 성분이 날아가는 건 조금이라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가 많으시니까 하우스는 실내이기 때문에 비가 닿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수를 해서 반드시 이 비료를 적셔줘야 이 비료 성분이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질 비료를 봄에 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이 가니까 수확하기 전에 한 2번 정도 이 질소질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수확하기 한 20일 전에는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왜?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수는 출산을 하기 전에 질소질 비료를 주면 과일이 물러집니다. 과일의 단단함, 경도라고 합니다. 단단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순간에 과일을 몸집은 약간 불어나는 경향은 있는데요. 수확을 한 이후에 어떤 유통 과정이나 보관을 할 때 그게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수확하기 20일 전에는 질소 성분의 비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질소질 비료를 블루베리 또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원에도 똑같습니다. 비료를 하고 나서 물을 줘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미생물인데요. 일반 미생물이 아니라 이렇게 맡아보면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데 이건 요구르트 마시면 이 요구르트에 뭐가 들었죠? 유산균이 어마어마하게 든 미생물입니다. 유산균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과 이것도 역시 또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건 상호니까 의미가 없고요. 역시 성분을 항상 보십시오. 성분을 볼 때 모든 비료는 이 비료를 하면 이게 좋습니다. 그것은 또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비료 회사에서 약간 과장을 해서 어떤 비료를 치면 과일이 엄청 커집니다. 엄청 맛있어집니다. 색깔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다고 하면 다 그 비료를 쓰지 왜 안 쓰겠습니까? 항상 성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약간의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성분을 보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물론 다른 비료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 유기질 비료도 물론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라고 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는 것이라고 약국에서 이건 링겔로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십니다. 링겔은 우리가 몸살 났을 때 병원 가서 들으시면 바로 한 방만 맞춰도 한 서너 시간만 링겔을 맞으면 몸이 거뜬하죠. 그것처럼 이거는 천천히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빨로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나무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건강하고 튼튼한 과일을 낳으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되니까 산모한테 즉발로 아주 좋게 쉽게 말해서 보약을 이 유산균과 액비를 배합을 해서 물과 저 같은 경우는 800배 액입니다. 이 1리터에 물 800리터 그렇게 같이 혼합해서 질소질 비료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걸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보약까지 섞어서 주면 훨씬 더 이 비료가 발효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면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벼가 됐든 이런 화초가 됐든 어떤 식물이 바로 그 비료를 먹는 줄 압니다. 모든 식물은 비료를 절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먹을 때 미생물이 이 비료를 주면 비료가 속으로 들어가면 미생물이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온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공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준다고 해서 비료 자체를 이걸 뿌린다 해서 이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만 주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관리를 비료가 잘 발효가 될 수 있게끔 미생물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요새는 11번 가게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미생물 아주 소량만 사시면 됩니다. 적은 소량만 사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0배 정도. 그 한 방울이면 물 500배를 치는 것이니까 화초 한 10그루, 20그루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키우시는데 그 비료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베리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